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5세의 가장입니다. 한때는 금수저라 불렸고 강남에서 수십억 대의 자산을 가진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월세 고시원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사는 빚쟁이가 되었습니다. 제 어리석은 선택이 저와 가족들의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서울 강남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대기업 건설회사 임원이셨고 어머니는 사립대 교수셨죠. 남들이 부러워하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특목고를 나와 서울대 경영학과에 진학했고 좋은 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탄했죠. 결혼도 일찍 했습니다. 30살의 집안에서 맞선을 보고 의사인 아내를 만났죠. 아버지께서 강남 신축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사주셨고 어머니는 5억을 주식 투자 종잣돈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남부럽지 않은 신혼생활이 시작됐습니다. 투자에도 재능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라 아버지의 조언을 받아가며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죠. 분양권을 받아 프리미엄을 남기기도 하고 상가를 사서 임대 수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도 틈틈이 재테크를 했고 35살에는 자산이 50억을 넘었습니다. 아이도 둘을 낳았습니다. 아들, 딸, 훌륭한 아내와 예쁜 아이들, 탄탄한 직장, 늘어나는 자산. 더 이상 뭘 바랄 게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저를 완벽한 인생이라고 부러워했죠. 하지만 2021년 초 제 인생에 큰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지인으로부터 가상화폐 투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비트코인으로 2년 만에 100억을 벌었다고 했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그의 통장 잔고를 직접 보고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습니다.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한 달 만에 2억이 되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몇 년을 기다려야 할 수익을 단 한 달 만에 본 겁니다. 그때부터 제 욕심이 눈을 멀게 했습니다. 투자 금액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상가 몇 개를 매각했고 신용대출도 받았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려서 은퇴자금으로 모아두신 5억도 받았죠. 어머니, 제가 꼭 수익 내서 갚을게요. 2배로 불려드릴게요. 그때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코인 유튜브에 빠져 살았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도 심지어 회사에서도 차트를 들여다보았죠. 고수들의 방송을 찾아 듣고 밤새 떠드는 단체 채팅방에도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선물 거래를 알게 됐죠. 처음에는 5배 레버리지로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억씩 벌 때는 정말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출근할 때 지하철에서도 휴대폰으로 수익이 늘어나는 걸 보며 웃음이 절로 났죠. 점점 더 큰 돈을 걸기 시작했고 레버리지도 10배, 20배, 결국 50배까지 올렸습니다. 아내는 전혀 몰랐습니다. 오히려 제가 일을 열심히 한다고 야근이 많아 미안하다고 둘러댔죠. 하지만 사실 저는 매일 밤 코인 거래소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식사도 제때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건강검진을 받아보라고 할 정도로 몸이 망가져갔죠. 2022년 1월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50배 레버리지를 걸고 올인했는데 갑자기 비트코인이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증거금이 날아갔고 제 계좌는 텅 비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40억이 증발했습니다. 미친 듯이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남은 부동산을 헐값에 팔았고 아내 명의로 된 땅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사채까지 썼죠. 어떻게든 잃은 돈을 만회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결국 모든 걸 잃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제 휴대폰을 보게 됐습니다. 수십 통의 대출 톡촉 문자를. 그날 밤 아내는 실신했고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정신을 차린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아이들 앞날까지 망치지 말고 제발 떠나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인생이 끝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자살 시도는 한강대교에서였습니다. 새벽 3시 찬 강바람을 맞으며 난간에 올라섰습니다. 40년을 살아오며 이런 순간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행히 순찰 중이던 경찰이 발견했고 그렇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두 번째는 청산가리를 구해왔을 때였습니다. 생명보험금이라도 가족들에게 남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큰아이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죠. 아빠 보고 싶어요.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약병을 화장실 변기에 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일부러 사고를 내서 생을 마감하려 했죠. 다행히 그날따라 도로가 한산했고 신호등 앞에서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죽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걸요. 결국 강남 아파트도 처분해야 했습니다. 20년 동안 살았던 집을 떠나는 날, 아내는 한마디 말도 없이 짐을 싸더군요. 초등학생인 딸아이는 아빠, 우리 집 떠나야 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월세 고시원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방 크기는 3평, 화장실은 공동사용. 내려갈 수 있는 데까지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죠. 퇴근 후에는 대리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운전대를 잡았죠. 주말에는 배달 대행 알바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15만 원 정도 벌었는데 점점 요령이 생기면서 많을 때는 20만 원까지 벌 수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본업 월급 350만 원의 부업으로 480만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빚도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었고 아이들 용돈도 조금씩 보낼 수 있었죠.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안의 도박 중독이 완전히 치료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 배달을 하다가 휴대폰으로 차트를 보게 됐습니다. 비트코인이 바닥을 친 것 같았거든요. 한 달 동안 부업으로 번 돈 400만 원을 선물 거래에 넣었습니다. 5배 레버리지로 시작해서 처음에는 잘 됐습니다. 하루 만에 200만 원을 벌었죠. 하지만 또다시 욕심이 났고 레버리지를 20배로 올렸다가 하룻밤새 전부 잃었습니다. 이런 실수를 1년 동안 5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매번 반성하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돈이 모이면 또다시 투자의 유혹에 빠졌죠.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었다가 다시 마시는 것처럼요. 지난달에는 밤새 배달을 하다가 오토바이 사고가 났습니다. 다리가 부러져서 2달간 일을 못하게 됐죠. 병원비도 없어서 결국 친구에게 500만 원을 빌렸는데 태어나자마자 그 돈으로 또 선물 거래를 했습니다. 물론 다 잃었죠. 이제는 정말 바닥을 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저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도 없었고 신용 등급은 최하위. 아이들은 저를 만나려 하지 않았고 부모님께는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결국 도박 중독 전문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제게 약물 치료와 함께 인지행동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주 2회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투자 관련 모든 앱을 삭제했습니다. 급여 통장과 부업으로 번 돈은 은행 직원과 상담해서 제가 마음대로 찾을 수 없는 계좌로 자동이체되게 해뒀습니다. 도박 중독 자조 모임에도 나가고 있는데 저보다 더한 상황에서 재기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아내와의 이혼은 이제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제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아이들을 만나는 것도 어렵겠죠. 하지만 이제는 진짜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빚을 갚는 데는 아마 30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급해하지 않으려고 해요.